국가 권력이 선을 실현하거나 적어도 악은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려면 정치인은 어떤 윤리가 있어야 하는가? 여기서 말하는 정치인은 정치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을 말한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위해 칸트와 베버의 철학을 중심으로 검토해보자. 칸트는 모든 인간에게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도덕법을 말했다. 반면 베버는 직업 정치인의 신념윤리와 책임윤리를 요구했다. 신념윤리와 책임윤리 사이에 심각한 부조화가 발생하면 문명 파괴와 인간성 말살의 끔찍한 재앙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 속 많은 정치인이 이 둘 사이에서 고뇌했으며 지금도 여전히 고민하고 있다. 그 고뇌를 들여다보기 위해 베른슈타인을 만날 것이다. 칸트는 행복한 삶이 아니라 올바른 삶을 권했다. 이것이 칸트가 제시한 도덕법의 핵심이다. 칸트는 인간 행동의 도덕적 가치는 옳게 행동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나왔을 때만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칸트는 국가와 정치에 대해 주목할 말을 남기지 않았다. 그러나 공동체의 선을 추구하는 진보주의자들의 윤리의식은 칸트의 도덕 철학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진보주의자들은 인간을 착취하는 사회를 비판하면서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분투한다. 오해와 박해를 받고 모략과 비방을 당하고 때로 추억과 죽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삶의 목표와 행동 준칙을 견지한다. 목표를 실행하지 못해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동기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투철한 진보주의자는 칸트의 칭찬을 받을 만하다. 그러나 우리 삶은 동기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정치인이 바로 그 경우에 해당한다. 정치는 동기보다 결과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정치인이 오로지 칸트의 도덕법에만 의지할 경우 최악의 죄악을 저지를 수도 있다. 현대 사회학의 창시자로 평가받는 베버는 직업으로서의 정치라는 책에서 당시 유럽의 정치 현상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예측했다. 그는 국가의 본질적 특성이 폭력이므로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인에게는 특별한 자질과 윤리의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베버는 좋은 정치인의 자질로 열정, 책임의식, 균형감각을 들었다. 그는 모든 정치인에게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원칙으로 책임윤리를 제안했다. 윤리를 지향하는 모든 행위는 두 가지 원칙에 따라 수행된다. 하나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대로 행하는 신념윤리며 다음으로는 그 행동이 불러올 예견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일이다. 신념윤리와 책임윤리의 갈등은 달리 표현하면 원칙과 타협 사이의 갈등이다. 대중은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정치인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타협 없는 정치는 불가능에 가깝다. 진보주의는 신념윤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진보주의자들에게는 결과보다 동기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그들이 정치에 뛰어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결과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책임윤리 부재가 빚어낸 비극은 무수히 많다. 우리가 아는 가장 극단적인 사례가 한국전쟁이다. 김일성과 그의 혁명 동지들은 신념윤리에만 충실함으로써 500만의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켰다. 그들은 한반도의 사회주의 이상을 실현하려면 통일민족국가를 세워야 한다는 신념을 지니고 있었다. 베버가 책임의식과 균형감각을 상실하고 맹목적 열정과 비창조적 흥분 상태에 빠진 정치인들을 비판하던 때 베른슈타인은 바이마르 공화국 초대 재무장관이었다. 베를린에서 태어난 그는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만든 사회민주노동자당에 가입하였으며 자본주의가 붕괴한다는 마르크스 학설을 신봉했었다. 그러나 사회주의자 탄압법에 쫓겨 망명하는 동안 그는 마르크스 이론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당시 독일에서는 사회민주당이 정치적 돌풍을 일으키고 있었다. 노동자의 압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단숨에 원내 제1당이 되었으며 그들은 사회주의 혁명만이 역사를 바꿀 수 있다고 믿었다. 독일로 돌아온 베른슈타인은 그런 주장을 당의 정치적 자살이라면서 마르크스 이론의 수정을 주장하는 논문을 잇따라 발표했다. 베른슈타인의 논리를 요약하면 하나의 가치나 이념이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의 수정 이론 핵심은 자본주의 체제 붕괴론에 관한 것이었다. 폭력을 동원한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비현실적이며 무책임한 일이라는 것이다. 당시 독일 경제는 마르크스의 예언과 달리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다. 베른슈타인은 산업 통계를 인용하여 이를 입증하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사태는 그의 전망과 전혀 다르게 전개되었다. 세계대전의 패전과 러시아의 공산화로 베른슈타인은 현실에서 철저히 패배했다. 그의 수정주의는 정치적 파산 선고를 받은 것처럼 보였다. 민중의 삶이 도탄에 빠진 국가와 사회는 혼란의 도가니였다. 거기다 세계 대공황의 습격은 자본주의 체제를 나락으로 몰아갔다. 바이마르 공화국 화폐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고통에 흐덕이던 국민은 변화를 요구했다. 베른슈타인은 1932년 열정과 모험, 영광과 오욕으로 점철된 삶을 마감했다. 그리고 1년 후 독일 사회민주당은 선거에 참패하면서 히틀러에게 권력을 넘겨주었다.
그의 개량주의는 독일을 개량하지 못했고 수정주의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듯했다. 그러나 볼셰비키 혁명으로부터 겨우 반세기가 지난 1990년 무렵이 되자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는 모두 무너졌다. 반면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에 따라 정치적 개량주의를 선택했던 사회민주당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부활하여 여러 차례 집권하고 지금까지 건재하고 있다. 유럽의 모든 사회민주주의 정당도 베른슈타인의 길을 걷고 있다. 그는 현실에서는 패배했지만 역사 속에서 승리한 것이다. 베른슈타인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를 지속적으로 훼손하는 법률은 만들어질 수 없다고 보았다. 지금 소수를 억압하는 법률은 오늘의 다수가 미래의 소수가 될 경우 결국 그들을 위협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는 자유주의에 대한 공격도 절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베른슈타인은 자유주의 사상 가운데 사회주의의 이념에 속하지 않는 것은 없다. 사회적 윤리는 자유주의의 도덕률을 토대로 삼아야 한다. 책임 없는 자유란 없다고 말했다. 베른슈타인에게는 밀과 루소, 칸트의 그림자가 있다. 그는 자유주의 제도는 유연하고 개방적이므로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주주의 국민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사회주의 운동가들에게 시선과 사상적 포용력을 주문했다. 베버의 정치윤리학을 연합정치에 초점을 두고 해석해보자. 베버의 책임윤리를 칸트의 도덕법, 베른슈타인의 개량주의와 묶어보면 한국 정치의 핵심 이슈인 연합정치를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국가의 도덕적 이상이 정의를 수립하는 것이라 할 때 진보주의와 자유주의는 연합할 수 있고 필요하면 언제든 연합해야 한다. 1987년 이후 우리는 여러 차례 연합정치의 성공과 실패를 경험했다. 1987년 12월 제13대 대통령 선거 당시 자유주의 정파는 유력 후보 두 사람이 동시에 출마함으로써 보수정파 후보가 겨우 36%의 득표율로도 당선되도록 했다. 김대중 후보와 김영삼 후보가 둘 다 출마하는 경우 보수정당 노태우 후보의 승리는 예측 범위 안의 결과였다. 노태우 정부의 탄생은 자유주의 진영 정치인들의 책임윤리 실종이 낳은 참극인 것이다. 반면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연합정치가 승리했다. 김대중 후보는 이념형 보수의 원조인 김종필 씨와 연합했다.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도 역시 그랬다. 자유주의 정당의 노무현 후보는 보수정파 정몽준 후보와 극적인 후보 단일화를 통해 연합했다. 정몽준 씨가 선거 전날 밤 일방적으로 연합을 파기했지만 연합의 효과는 지속되었다.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는 연합이 없는 선거였다. 보수정당의 이명박 후보는 2위 정동영 후보보다 무려 530여만 표를 더 얻는 압승을 거두었다. 2012년 대통령 선거는 보수정당의 박근혜 후보가 자유주의 정당 문재인 후보를 100만 표 차이로 꺾었다. 민주화 이후 6번의 대통령 선거를 보면 한국 정치에서 압도적인 힘을 가진 쪽은 보수정당임을 거듭 증명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와 뒤이은 참여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이념의 편향이나 이념의 상실이 아니라 역량의 부족이었다. 그런데 이 두 정부에 대한 진보 세력의 비판은 이념에 집중되었다. 하지만 국민은 이념보다 능력 있는 정부를 원한다. 국민은 언제나 시민을 보호하고 공평하며 정의를 실현할 유능한 정당과 대통령을 원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유주의와 진보주의 세력의 연합에는 언제나 국민의 요구가 그 중심이 되어야 한다. 진보의 힘은 순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섞임에서 나온다. 사회의 진보는 인간 이성의 발전과 함께 이루어진다. 다양성이 없다면 정당도 정치도 국가도 인간도 성장하지 못한다. 연합정치가 지지받는 것은 국민이 거기에서 정치인의 책임의식을 보기 때문이다. 신념윤리는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책임윤리는 믿음의 대상이 된다. 선거제도가 지금처럼 지속되든 새롭게 바뀌든 연합정치는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